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반도체 얘기도 며칠 전에 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밀어서 2차 전지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금 과열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더 갈 거는 알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도 분산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그 다음 후발주자로 보고 있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식당에도 서빙 로봇이라든지 치킨을 튀기는 로봇도 최근 들어서 대구에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커피 로봇도 있잖아요. 커피 로봇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대구에는 커피 로봇은 많이 없는데. 보니까 네. 아예 커피 로봇 해가지고 그때 박람회 갔더니 아, 네. 배달까지 해줘요. 아, 오셔서 네. 딱 지정되어 있는 테이블에 딱 오셔가지고 로봇이 와가지고 서빙까지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저는 보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전기차를 투자했을 때도 제가 실제로 호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화랑이었을 때는 대구에 호나 택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 대구에 코나가 이렇게 들어갔지? 전기차 그때 보조금이 한창 많았을 때고 네. 지금보다 오히려 2배 정도의 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 2020년도인가요?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때 많이 늘어나서 이거는 이제 많이 팔리기도 시작하고 숫자가 찍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와 비슷하게 최근에 로봇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에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던 것과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로봇 투자에 대한 거를 지금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가서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다 여기저기서 다 로봇 얘기들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2차 전지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로봇이 시작할 때고 어떤 분들은 허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로봇이. 네. 근데 허상이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너무 많이 깔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보는 섹터는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 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실체가 있는 기업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 큰 삼성전자라는 곳이 약간 보증해주는 느낌으로다가 보증해주는 느낌이라서 그 기업이 사실 망할 거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 결과 비슷하게 로봇 기업 중에 LG전자가 인수를 한 기업이 있어요. 뭐죠?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보스타는 인수를 했지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지분 인수를 한 기업이 있어요. 로보티즈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아마 현대차랑 배달의 민족이랑 MOU를 맺었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네. 민족. 그곳이랑 이제 시증 테스트를 이미 완료를 했는데 실외 자율주행, 그 다음에 호텔 내에 그 버튼을 눌러주고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고 그런 로봇을 실제로 서울에는 메리어트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호텔에 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네. 이미 시청 테스트를 한 곳은 끝났고 여러 곳 자율주행 택시가 로봇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완전 자율이라는. 네, 그렇게 비슷하게 흐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율주행의 전장까지 바라보고 로보티즈를 투자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도 어떻게 보면 2021년도부터 팔로우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로보티즈를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거의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이 부분부터 카페 배경음악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려서 제가 잠시 대구남자님의 더빙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2차 전지를 봐서는 아직 3배는 약과다. 앞으로 갈 길이 조금 더 멀리 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SF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인간의 어떤 일정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일상생활에 로봇이 많이 침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로봇은 충분히 허상이 아니라 한 산업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로봇을 전문적으로 팔로우하는 증권사는 없어요. 그냥 스몰캡 형식으로 잠깐 이렇게 팔로우 하는 대기업이 안 나왔잖아요. 메인 기업이 아직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2차전지랑 비슷해요. 2차전지를 전문적으로 또 팔로우 하는데도 사실 크게 없거든요. 뭐 몇몇 애널리스트가 있긴 하지만 김철중, 노우호,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가 2차전지만 담당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담당할 수도 있고 화학을 같이 한다거나 같이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비슷하게 로봇도 나중에는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오겠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베스트 증권에 제가 할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느낀 게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막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베스트 증권의 리서치 센터에 2차전지를 팔로우업을 제대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특히나 그런 메타버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젊은 증권사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 컨설에서 이베스트 2차전지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조금 앞서가는 증권사라면은 충분히 2차전지를 팔로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냐면 뭐 그 어떤 용어로 얼리 어답터 증권사 중에 하나가 이베스트인데 또 공매도가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증권사이기도 하고, 근데 2차전지를 팔로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아니면은 공매도를 많이 치기 때문에 팔로우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뭐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로봇을 보고 있고, 반도체를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여기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올 악재는 웬만하면 다 나왔어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미 연준이 얘기를 하고 이제는 있고, 뭐 이제 줄어드는 또는 이제 스텝을 줄이는, 네, 베이비 스텝으로. 그럴 때가 오히려 돈이 다시 풀리는 시기가 될 거라고 조금 뭐 1, 2년을 봤을 때는 길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1, 2년이 긴 거예요. 저한테도 엄청 깁니다. 네. 3개월도 길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장기 투자가 3개월, 6개월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가치 투자를 한다고 요새 유튜브에 말하는 사람들은 3년, 5년을 얘기하는데 직장인 투자자에게 3년, 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단기 트레이드를 해서 버는 돈으로 애기 기저귀를 사고 애기 분유를 사요. 왜냐하면은 외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트레이드를 해서라도 집에 일정 부분의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3년, 5년 장기 투자를 한다. 사실 좀 힘든 일이에요.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관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관계적 자유? 그게 내가 돈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접대를 해야 된다거나, 좋은 소리를 일부러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주식을 열심히 하는 거지, 어떤 100억, 200억을 벌어서 나는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라는 그런 걸로는, 그런 개념으로는 저는 주식을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그래도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나다 보니까
악플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게 어떤 이유냐면 에코프로를 대구 남자님이 요즘 관심 두는 섹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대구 남자님이 어떤 악플을 받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대구 남자님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대구 남자님 3부, 4부 영상은 대구 남자님이 어떻게 500만 원에서 3억까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김다경님, 조성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